노다지 썰전 2025년에 롯데케미칼이 무려 9,43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숫자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기존 사업 구조를 과감히 개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선언은 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롯데케미칼의 2026년은 이 고부가 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반등의 서막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인가? 저는 롯데케미칼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또 미래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체질 개선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청사진이 좀 너무 멀리 있다고 봅니다. 당장 발밑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의 등대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핵심 사업의 부진이라던가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만큼 제 생각에는 2026년 역시 상당히 혹독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인데요. 흥미로운 관점이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 대규모 손실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뭐랄까, 미래를 위한 수술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2025년의 그 적자는 과거의 부실을 한 번에 싹 털어내는 일종의 빅베스, 그러니까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였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힘든 와중에도 미래를 향한 엔진을 착실히 달구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짓고 있는 율천 컴파운드 공장, 이게 연간 50만 톤 규모로 국내 최대 시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드느냐는 거죠. 기존의 그런 범용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고기능설 소재를 생산하게 돼요. 이게 완공되면 연매출 2조 원에 영업이익률도 5에서 10%까지 기대되는 아주 확실한 성장 동력인 거죠. 네.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우주항공이나 로봇 분야에 쓰일 특수 소재를 대기업들과 공동 개발하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덩치만 큰 범용 석유화학 기업에서 기술 중심의 첨단 소재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그 방향성 자체는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변화의 속도보다 위기의 깊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미래 청사진, 긍정적이죠. 하지만 당장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거든요. 첫째, 실적 악화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연간 영업 손실이 1조 원에 육박하고 특히 4분기에만 4,339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수기 탓이 아니라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특히 핵심인 화학 부문에서만 4분기에 4천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는데 점진적인 수요 회복,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이 거대한 적자를 메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째, 신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가 주춤하면서 4분기에 338억 원의 적자를 냈잖아요. 주력으로 삼으려던 전기차용 동박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고 해서 이 위기가 가려질까요? 심지어 동박 시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LCI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역시 가동 초기부터 동남아 시황 약세라는 암초를 만나서 4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2026년에도 폴리프로필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주력 제품의 글로벌 증설 물량이 수요 증가율을 2배 가까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산공장 사업 재편 같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 낮은 범용 제품, 예를 들면 에틸렌 생산 설비 일부를 합작사 형태로 전환하려는 계획인데요.
이건 저수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제품에 집중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합작사로 전환되면 재무적인 부담도 덜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을 위기를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 바꾸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어서 숫자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사업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의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수준의 충격적인 감축이 아니라면 지금의 이 거대한 공급 과잉 파도를 막기엔 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효과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그리고 신사업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용 회로박 사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AI라는 테마에 편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AI의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인데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가능한 업체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당연히 높은 마진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렇죠. 더구나 기존 익산 공장과 동박 설비를 일부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AI 회로박이 유망하다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1조 원의 적자를 메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회사가 이 사업 하나로 단번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건 너무 희망적인 예측 아닐까요? 주력인 전기차용 동박 시장이 수요 둔화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AI라는 새로운 날개 하나만으로 전체 전지 소재 사업이 날아오를 거라고 장담하기는 좀 이릅니다. 오히려 주력 사업의 부진을 신사업의 희망으로 덮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사업은 처음엔 미미하게 시작하죠. 중요한 건 성장 방향성과 잠재력이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단순한 동박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우주항공,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의 혈관과 뼈대를 만드는 핵심 소재 공급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율촌 공장에서 생산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마치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을 떼어내고 고성능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교체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엔진을 교체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죠. 지금의 적자는 그 교체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장의 적자 규모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러한 질적인 변화, 즉 엔진의 종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엔진이 성능을 제대로 내기까지 과연 차체가 버텨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실제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인도네시아 LCI 프로젝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지만 가동하자마자 동남아 시황 악화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75에서 90% 수준이라고 하지만 제품을 만들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오히려 현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낡은 엔진에서 나오는 손실 속도와 새로운 엔진에서 나오는 이익의 성장 속도 간의 싸움이죠. 저는 아직 손실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 변수도 고려해야죠. 최근 중국이 납사 소비세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사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 원료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런 기회 요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 재고를 더 공격적으로 밀어내기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제품 가격이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입니다. 중국의 세금 정책 하나가 이 거대한 조류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변수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구조적인 위협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위협에 맞서 체질을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롯데케미칼이 범용화학 제품을 대량으로 파는 기업의 틀을 벗어나서 소량이라도 높은 기술력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기업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변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재편과 신사업들은 모두 그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어려움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진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2026년은 그 진통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 진통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미래 전략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력 사업의 깊은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기에는 2026년 역시 롯데케미칼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를 향한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지금 당장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먼 바다의 등대를 보기 전에 발밑에 침수부터 막아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과감한 체질 개선과 미래를 향한 투자가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금 범용화학기업에서 고부가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변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는 2020년이 그 변화의 성과가 비로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롯데케미칼은 분명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미래를 향한 투자가 과연 이 암울한 현실을 뚫고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지금 추진 중인 여러 전략들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